전투기 한 대가 급강하여 탐욕스러운 일본 항공모함에 근접합니다. 동료 전투기들이 눈앞에서 불타 사라지길 반복하고 대공포를 피해 일본 항공모함에 근접한 전투기는 폭탄을 떨구는데 못 맞췄지로. 영화 친구 김시사. 장교와 병사가 사소한 말다툼을 할 정도로 평화로운 오후, 갑자기 꽝 소리와 함께 저 멀리서 빠른 속도로 다가온 전투기들이 단번에 미국 전함을 공격합니다. 아무런 대비를 못한 전함은 순식간에 불타고 병사들은 속수무책 죽어나갑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 해군이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 섬에 위치한 미국 해군 진주만 기지를 공격한 건데요. 이를 여러분도 잘 아는 진주만 공습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상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진주만은 난리가 납니다. 아이도 엄마도 자칫 큰일 날 수 있죠.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해군 정보장교 레이트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본부로 향하는데 이미 진주만은 쑥대밭이 된 상황.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보장교 레이트는 이미 일본의 공격을 상부에 몇 번이나 보고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죠. 그 순간에도 진주만 기지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다에선 전함이 불타고 하늘에선 전투기가 불타고 있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미군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불타는 전함에서 대공포로 마지막 발악을 하거나 불타는 비행기에서 그대로 전사한 전우를 두고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최고의 파일럿 닉 베스트는 멀리서 이 상황을 소식으로만 전달받습니다. 그렇게 진주만을 초토화시킨 일본 전투기들이 돌아가는데 미군은 일본 항공모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Oh, for Christ's sake. Pearl is under attack and we don't even know if the bastards are north or south. 닉 베스트는 연막탄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폭탄을 싣고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The Japs out there killing our friends. Let me put a 500-pound bomb right down their goddamn smokes. 전술상 승기를 잡은 일본에게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살아 돌아오기 힘들죠. 결국 닉 베스트는 제대로 된 폭탄 없이 이륙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유류 저장고가 터지지 않아서 반격의 기회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진주만을 예전처럼 돌리긴 쉽지 않아 보이네요. Jesus, what are they doing? When she went over, everyone below deck was probably trapped inside. 여기까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진주만 공습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지만 진주만의 새로운 사령관을 앉히고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That looks like Nimitz. I hear he's true blue. Hey Nimitz, when you gonna let us hit those Japs? 니미치 제독은 정보장교 레이튼을 불러 일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깁니다. 레이튼 역시 이번만큼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죠. We had lost track of the enemy carriers and needed to be prepared. I should have pushed harder. 니미치 제독은 무엇보다 군 사기를 높일 계기가 필요했고 마셜 제도로 공격하기로 합니다. So the Japanese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hit. I'm sending Halsey to attack the Marshall Islands. 그렇게 진주만 공습의 복수를 위한 1942년 2월 1일 마셜 길버트 공습 작전이 시행됩니다. 할시 중장 지하의 항모 엔터프라이즈가 마셜 제도로 접근하고 전투기들이 출격합니다. 미국 전투기를 발견한 일본 전함의 대공포 공격이 시작되고 숨막히는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어뢰가 발진하여 일본 전함에 박히는데 터지진 않습니다. 그때는 미군의 무기도 문제가 많은 상태라 적중하고도 터지지 않는 경우가 생긴 건데요. 이대로라면 미군의 공습이 실패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군사력은 막강했죠. 다른 곳에 추가 폭격기 30대와 중전투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대로 저 비행장을 놔둔다면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위험했습니다. 미국 파일럿 닉 베스트와 동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닉 베스트 전투기는 바람을 뚫고 순식간에 수직으로 급강하를 시작합니다. 이런 급강하 폭격기들은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최대한 타겟에 가까워진 다음에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정밀 폭격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매우 높았죠. 보기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와. 폭격을 마친 닉 베스트는 하늘 저 멀리로 사라집니다. 비록 소규모 공습이었지만 이 공격을 시작으로 미군은 더 과감한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 본토인 도쿄에 폭탄을 떨구는 작전이죠.
폭격기가 일본까지 직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지만 항공모함으로 수송한 다음 폭격기가 일본에 접근하는 건 충분히 가능했죠. 1942년 4월 18일 특별히 개조한 B-25 미첼 폭격기 앞에 선 부하들에게 다가서는 세계 최고의 파일럿 놀리틀 중령. We'll probably end up ditching in the East China Sea. Now's your chance. We all want to fly, sir. 폭격기가 비바람을 뚫고 도쿄로 향합니다. 고상하게 밥을 먹는 일왕은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자 겁을 먹고 부하들의 안내에 따라 허겁지겁 피신합니다. 그렇게 진주만 공습이 이루어진 지 약 4개월 만에 미국은 전쟁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君には私たちが先日話し合った作戦の計画を立て始めてほしい。緑ですね。 일본은 비록 미국이 몇 차례 공격을 해오긴 했지만 여전히 전세 우위를 선점한 것은 제국주의 일본이며 태평양 전선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 미드웨이 섬 공격을 준비합니다. 미드웨이 섬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인데요. 그곳을 발판으로 하와이로 진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이렇게 일본은 점점 미국을 조여오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아직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이대로 진주만에 이어 미국은 다시 한번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그때 진주만 공습을 예측한 정보장교 레이튼은 다시 한번 일본의 추가 공격을 예측하지만 Phone with Washington and their intelligence guys think you're wrong about this big operation. 이번에도 쉽사리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본에게 당하는 걸까요? 니미치 제독은 다시 한번 레이튼에게 묻습니다. So what's the Japs' real target? We believe it's Midway.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레이튼 장교는 니미치 제독을 암호 해독반으로 안내합니다. 여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I have to warn you, sir, codebreakers are a rare breed. Rochefort's way of doing things is especially particular. 거기서 니미치 제독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확신에 찬 암호 해독가를 만나게 됩니다. Well, if you don't believe him, we'll all be speaking Japanese. Or most likely we'll be dead. 도청으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일본은 곧 AF라는 곳을 공격할 거라 적혀 있는데 문제는 이 AF가 정말 미드웨이가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죠. 그때 한 가지 장깨를 냅니다. 바로 미끼를 던져서 일본군 스스로 AF가 어딘지 말하게 하는 거죠. 미군은 평소 일본이 도청하는 루트로 해수 담수화 장치가 고장났다고 미리 합의된 미드웨이 기지에 소식을 보냅니다. 예상대로 이 정보를 도청한 일본군은 AF의 식수가 부족하다는 무전을 하게 되는데요. Several Japanese messages claiming that the target of their upcoming attack is out of fresh water. Interesting, sir. 드디어 태평양 장악을 꿈꾸는 일본군 전투기들이 미드웨이 상공을 향해 진격하고 이에 맞서 미군 전투기 부대도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필사의 비행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이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미드웨이 승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때 전투기 한 대가 급강하여 탐욕스러운 일본 항공모함에 근접합니다. 동료 전투기들이 눈앞에서 불타 사라지길 반복하고 대공포를 피해 일본 항공모함에 근접한 전투기는 폭탄을 떨구는데 헉!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영화는 진주만 이후의 이야기, 영화 미드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주만 공습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른 채 곧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만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독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이를테면 미드웨이 해전이 대표적인데요. 미드웨이 해전은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은 큰 타격을 입었고 태평양을 통째로 먹으려는 일본의 야욕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력을 비교해봤을 때 일본의 무기 성능이 미국보다 좋았을 뿐만 아니라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의 항공모함은 2척, 반면 일본은 항공모함이 모두 6척이나 됐죠. 숫자로만 보면 미드웨이 해전 역시 당연히 일본의 승리겠지만 여기에 몇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부르고 역사가들은 이 미드웨이 해전을 두고 운명의 5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유는 급강하 폭격기들이 단 5분 만에 일본 항공모함 3대를
무려 3대를 격추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고 그로 인해 이 해전이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이 해전으로 일본은 큰 치명타를 입고 이후로 급격하게 전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도 이 해전의 영향을 받은 전쟁의 마침표였죠.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이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꾼 역사적인 전투로 기록됐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전투였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영화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영화 속 에피소드.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을 하나하나 최대한 담아낸 것이 영화 미드웨이입니다. 이를테면 미드웨이 해전이 있기 전 일본군은 모의로 전쟁을 시뮬레이션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본 항공모함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의 수. 이럴 경우 그것을 대비하는 게 정상이지만 일본군은 오만하게도 미군이 그럴 리가 없다며 넘겨버렸고 결과적으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그런 에피소드 역시 영화는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드웨이 해전을 촬영한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바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불리는 존 포드입니다.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서부극으로 유명하시죠. 영화에서 목숨을 걸고 현장 촬영을 지휘하는 이분이 존 포드입니다. 실제로 그때 찍은 18분짜리 미드웨이 해전 영상을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저도 봤는데 진짜 전쟁의 그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이만큼 영화는 아주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등장시킵니다. 진주만부터 미드웨이 해전까지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 되는 영화예요. 특히 보다시피 비행기 전투가 이 영화의 핵심인데요. 박진감 넘치게 연출됐기 때문에 영화 보는 맛이 쏠쏠하실 거예요. 이를테면 급강화 폭격기가 일본 항공모함을 격추하기 위해 다가가는 순간들은 긴장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화 미드웨이를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세계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 같지만 어느새 또 까먹은 진주만 이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